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프리워크아웃 대상자를 늘립니다. 지난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늘인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지원 대상에 기존 실직, 폐업, 휴업, 질병 등뿐 아니라 금리 부담으로 원금 이자 상환 애로를 겪는 경우를 추가합니다. 금리 부담의 판단 기준은 앞서 금융위원회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등에서 밝힌 대로 총 부채 상환 비율 70% 이상이 적용되며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도 현행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무화주택 기준을 적용받아 10층이 아닌 13층으로 높이를 올렸습니다. 지난 1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소규모 주택 수권 분법위원회에서 강동구 천호동 321-18 일대 가로주택 정비 사업 시행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 있는 노후주택들을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분석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 가격은 1월 3,063만 1,000원으로 전월 대비 2.86% 상승하며 지난 4월 이후 9개월 만에 3천만 원대로 다시 올랐습니다.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571만 5천 원으로 전달보다 1.64% 상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3.3제곱미터 평균 분양가가 9개월 만에 3천만 원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방의 미분양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오르고 또 원자재 값이 오르면서 가파른 상승이 분양가를 밀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또 1.3 대책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풀린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상승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번째 순서는 부동산계의 스마트맨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 보합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도 부동산 가격들의 그런 연착륙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상당 부분의 금리에 대한 영향들이 작년에 비해서 미비한 효과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할 수밖에 없고요. 기준금리의 그런 조정세와 그리고 또한 앞으로 대출금리들을 계속해서 낮추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연착륙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매수세라든가 또는 거래량의 증가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가 도래하게 될 텐데 당장에 지금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감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요.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현재 다시 한번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있고 또 부동산 시장에는 양극화라는 현상으로서 계속 예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조정되는 폭도 조정될 수가 있고 그리고 상향될 때는 더욱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은 따로 있다. 또 다시 한번 부동산이 화랑기로 돌아섰을 때 먼저 움직이는 지역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 지역들을 먼저 선점해서 움직이신다면 지금 결코 너무 빠른 선택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의 전반적인 상향과 양극화 시장에서 그런 상급지로서의 그런 목표를 위해서 달려갈 때는 가장 중요한 업무 시설들과 교통 시설들 그리고 주거의 그런 만족도 이런 부분들을 가장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후에 잠재적인 개발 호재까지 있다면 더욱더 무궁무진한 그런 부동산의 가치가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늘 제가 안내해 드릴 서울 지역의 대표적인 상급지로서의 지역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터닝을 해서 상승기로 돌아섰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먼저 움직이게 받게 될 지역으로 선별을 했거든요. 오늘 그 지역 함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보실 지역이 바로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역삼동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가장 높은 연말전산 그 인건비에 대한 신고 금액들을 보면은 가장 그런 근로자가 많이 배포되어 있는 곳들이 서울인 모습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서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고 약 100만여 정도의 인구가 강남에 지금 현재 강남구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불어서 고연봉자들에 대한 그룹 형성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동 자금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이다. 또 소비 패턴들이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강남입니다. 탄탄한 일자리에 대한 배후 수요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런 그 상업시설들을 운영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주거에 있어서의 그런 임대를 놓는 임대 사업자일 경우에도 그 가격적인 부분 물론 당연히 그 토지대라든가 또는 건물의 가격도 굉장히 높기는 하겠으나 실질적으로 임대받을 수 있는 가격에 대한 그런 메리트 그리고 일자리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다. 실질적으로 공실률이 굉장히 적게 발생되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강남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지역에서 가장 상급지라고 하면은 강남구라고 누구나가 다 이야기할 정도로 강남구는 그래서 안정적인 그런 수익 기반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도 서울의 평균에 웃도는 지역으로서 분포되어 있는 곳들이 용산이라든가 마포라든가 강남 지역들이 대부분 분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에서도 가장 상급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로 판단을 좀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요에 대한 분석, 트렌드 분석도 좀 해보셔야 될 텐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특히나 지금 젊은 세대층들에 대한 그런 출산율도 굉장히 많이 저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가족화가 아닌 이런 핵가족화, 굉장히 소규모의 주거 형태가 많이 분포가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제 분석되어 있는 내용들만 보더라도요. 1, 2인 가구가 70%까지 2030년에서 40년까지는 70%까지 1, 2인 가구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서도 1, 2인 가구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젊은 세대층들도 자녀를 낳지 않고 또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독립해서 1, 2인 가구로 거주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주택 시장에 있어서의 대형화가 아닌 소형 평수들에 대한 니즈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 대신에 그만큼 소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고퀄리티 또는 고급화될 수 있는 이런 하이엔드 시스템들이 더욱더 곽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고령화됐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주지를 선택하는데 뭐 귀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서울 도심권에서 더욱더 주거의 그런 편리성들, 병원이 가깝거나 또는 생활의 인프라가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강남권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굉장히 안정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남 바로 이곳 역삼동입니다.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정말 강남권에서는 많은 대중교통들이 있지만 뭐 버스편이라든가 고속철도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서라도
지하철 노선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호선과 9호선 그리고 7호선과 3호선을 비롯한 신분당선 그리고 분당 수인선들이 위치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런 노선들을 모두 5분에서 10분 이내에는 모두 다 환승할 수 있는 노선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의 어느 지역으로도 이런 지하철을 따라서 대중교통편으로 이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또 이제 강남역 주변이라든가 신논현역, 논현역 라인들 그리고 테헤란로를 끼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 업무 시설로서의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그런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동산은 역삼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게 선호도를 볼 수 있는 상업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강남권의 대표적인 개발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사업지. 이곳은 이미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잠시 뒤 개발 호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역삼동에서 바로 인근에 삼성동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딱 두 정거장이면은 삼성역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업무 시설의 증대, 이곳에 앞으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거의 12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 굉장히 큰 수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삼동의 업무시설, 대표적인 업무시설로서 테헤란로 중심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강남권의 테헤란로를 빼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테헤란로를 따라서 동쪽으로는 코엑스가 위치하고 있는 삼성동, 서쪽으로는 서초대로가 위치하고 있는 교대 라인들, 서초대로가 위치하고 있는 법원이라든가 이런 업무시설들 굉장히 양쪽 모두 테헤란로를 중심축으로 해서 일자리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요즘 경부간선도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지하화가 된다면 지상부는 가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가용도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업무시설과 문화시설들에 대한 거점 활용도 그리고 공원화 조성들이 같이 함께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삼동 라인에서는 테헤란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곳에서도 지금 현재 업무시설이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그런 그 도심권의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모습들로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는 도심의 개발 사업들이 동서남북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 중에서 대표적인 서울시의 대표적인 개발 호재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사업지인데요. 축구장 면적의 11배 정도로 구성이 되고 약 70층 정도의 규모로 3개동 이루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105층까지의 규모로 굉장히 최고층의 대한민국 최고층의 그런 업무 시설로서의 그런 개발들도 구성을 했었었는데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3개동으로 이루어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계속 서울시와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숙박 업무 컨벤션 공연장들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 부분이죠. 생산 유발 효과만 보더라도 3조 6천억 원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 상주 인구 4만여 명 정도가 구성될 수 있다. 그리고 일자리가 앞으로 5년, 6년 동안 120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조성 사업지가 바로 이곳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고요. 바로 영동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코엑스가 위치하고 있는 곳, 바로 이곳이 삼성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인데 영동대로에도 지하화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해서 지하 6층까지의 전 구성 규모가 철도 중심의 그런 환승센터 통합 역사들이 같이 함께 조성이 되는 것을 비롯해서 주차장이라든가 버스 환승센터 그리고
도심, 공항 터미널들 그리고 시민 편의 공간들이 같이 함께 연계돼서 상업시설들, 뭐 이런 문화, 예술 공간들이 바로 이곳에 조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코엑스의 지하 공간하고 이제 영동대로의 지하 공간과 그리고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지하 공간을 연결하는 대규모의 지하 도심들이 조성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동대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파급적인 부분,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의 구성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사업비 그리고 연면적 16만 제곱미터의 구성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삼성동 하면은 이제 GTX라든가 교통 호재들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교통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조성에 영동대로가 큰 사업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영동대로의 지하 사업에 들어가는 노선인 GTX A 노선과 그리고 C 노선이 바로 교차되는 더블 역세권, 지금 현재 광역철도망으로 광역 역세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곳 삼성역에는 위례 신사선 또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2024년 목표를 개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과 이제 송파 라인들 동남부 지역에 굉장히 개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런 교통의 편일성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모습들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위례 신사선 지금 현재 그 신분당선이 지금 지난 5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사동부터 시작을 해서 노년, 신노년, 강남역까지 연장이 됐고요.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경기권의 대규모의 그런 업무 시설들과 연계성으로서 강남권이 굉장히 큰 역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차 구간이 바로 용산까지 또 한번 연장선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착공이 들어갈 예정인데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 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공원과 그리고 한남 뉴타운 들을 관통하는 노선으로서 용산도 새로운 그런 업무시설의 개발 사업지, 국제 업무지구가 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산과 강남을 연결하는 정말 황금 노선인 신분당선을 또 한번 기대해 보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강남역은 바로 역삼역 한정거장이다. 그래서 역삼동에 역시나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 강남권 라인에서 지금 현재 녹지의 그런 구성들을 높여줄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추진 중인데요. 뭐 예정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착공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남쪽부터 시작을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권의 개발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수익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이 자금들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두 다 조성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고 앞으로의 강남권과 그리고 서울의 전반적인 그런 핵심적인 업무 시설들이 응집되는데 그 강남권이 대표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구 역삼동의 개발 호재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시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자, 매매 금액은 4억에서 4억 1천만 원. 지금 현재 남은 자녀 세대 분양가 시행사 특별 분양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금액 지금 4억 원대로 지금 보실 수가 있는 금액이 되겠고요. 투자 금액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를 놓으신다면 약 3억 중반 정도의 금액대가 필요하시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약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강남권 핵심적인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역삼역 도보 2분 거리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약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세를 놓으신다면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접근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세금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환급이라든가 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취등록세를 거의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금액대이기 때문에 월세를 놓으신다면 보증금 2천에 약 130에서 14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안정적인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이런 그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소형 오피스텔들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약 1억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구 역삼동의 소개 잘 받았습니다. 이어서 박대근 대표님의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시죠.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지역은 1호선 남영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인데요. 시세는 5억 2,500만 원에서 5억 3,500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의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자, 서울 3도심입니다. CBD 서울 3도심 도심 지역과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강남구, 강남이 위치하고 있는 3도심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용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앞쪽 라인으로는 한강을 끼고 있고 뒤쪽에는 남산을 끼고 있는 모습 속에서 실질적으로 지리상으로도 가장 좋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서울의 3도심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개발될 수 있는 또는 앞으로 향후 가장 서울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누구나가 용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투기 지역으로 지금 현재 묶여 있는 곳들 강남 3구뿐만이 아니라 용산구도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모습에서 용산은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더 용이하다,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은 용산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노후되어 있는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것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산은 앞으로 그런 저밀도 주택들이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는 시점이 오게 되는 지금 과정이죠. 그런 과정들을 지나치게 된다면 앞으로 용산은 서울 강남보다도 더욱더 높아지는 그런 입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용산 민족공원의 개발들도 함께 되어 있고요. 남산과 함께 껴있는 지역들, 주변 지역으로 많은 개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문배동이고요. 실질적으로 문배동 지금 가보시면은 아직도 좀 노후되어 있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높은 빌딩들이 지금 현재 용산을 비롯해서 용산역 인근이라든가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지만 이제 시작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재개발될 수 있는 지역들 서계동 그리고 뭐 청파동이라든가 또는 이 아래쪽으로 이제 재건축 사업들 같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동부이촌동과 서부이촌동 그리고 한남 뉴타운이 조성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재개발 사업지가 대표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에 유엔사 부지도 착공을 했죠. 그래서 이곳에 11조 원 정도의 규모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규모로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개발들 중에서도 용산의 대표적인 개발이라고 하면은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조성될 수 있는 정비창 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문배동 인근에는 많은 개발 호재들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용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이죠. 문배동은요. 그래서 이곳이 앞으로 업무시설들을 비롯한 다양한 상업시설들 그리고 주거시설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용산공원도 이제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이태원이라든가 인근 지역의 그런 미군 부대들의 이전과 함께 더불어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명여대 주변으로 해서 재개발 사업 서계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같이 함께 움직이면서 용산은 대대적으로 앞으로의 미래적인 그런 지향을 보실 수 있는 개발 사업지가 이렇게 펼쳐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서울역 인근 서울 북단 지역에도 지금 현재 현대화 사업들이 같이 함께 북부 역세권 개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많은 그 개발 호재를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강남과 그 삼성역의 그런 개발 호재들 중에서 이제 교통편의 인프라 확충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강남보다도 더욱더 많은 7개의 앞으로 향후 노선들이 들어갈 곳이 바로 서울역입니다. 자, 문배동이 바로 이곳이고요. 문배동 인근의 서울역에서는 7개의 노선이 새롭게 추가가 된다. 대표적인 노선으로서 GTX A 노선과 B 노선 그리고 신분당선이 용산에서 서울역까지 북부 연장선으로서 이곳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신안산선 또한 이제 서부광역철도망으로 서울역까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색광명고속철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KTX라든가 이런 일반 철도 1호선, 4호선 이런 노선들에 더불어서 앞으로 총 12개의 노선들이 서울역으로 집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신안산선의 예상 노선들이고요. 지금 현재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의 연장선으로서 입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요. 지금 현재 문배동 같은 경우에는 고층 오피스텔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미 준공이 나와 있는 모습 그리고 약 4년 전 가격 시행사 보유분으로 4년 전 가격 그대로 분양했었던 금액 그대로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는 금액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6억까지도 올라갔었던 금액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확보되어 있는 분으로 분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양가 4년 전 금액 그대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5억 2,500에서 5억 3,500 전세 투자 시에는 약 1억 5천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의 실투자 금액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곳은 업무시설과의 접근성이 교통시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임대 놓으실 때 전세보다는 월세도 굉장히 강세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약 월 16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실투자 금액, 전세 금액과 거의 상동소이하죠. 그래서 전세 투자보다는 월세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망이 남산 조망이라든가 또는 한강변 조망으로 해서 확 트여져 있는 모습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임장하시고 보신다면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런 수익 구조를 책정하실 때 이런 모습 월세 수익 앞으로 용산이 개발될 수 있는 정비창 부지 그리고 개발 시세가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교통의 시설들이 앞으로 추가적인 부분으로서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용산구 문배동의 지역 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박대근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 1주택자 갈아타기 투자와 매수 전략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하는데요. 자세한 일정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알찬 정보 전해주신 박대근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화면으로 박대근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 소식부터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진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어떤 두 지역 정보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요즘에 문의도 많고 또 이런 턴어라운드 기미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 실수요자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많이 반등을 하면서 요즘에 가격적인 부분이 많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전세 가율이랄지 전세나 매매나 이렇게 실수요자 입장에서 많은 계약들과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즉 사실로 보여주고 있고요. 어느 정도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됐죠.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규제들이 또 완화가 될 것이고 그린벨트랄지 개발행위 제한이랄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완화가 되고 있는 발표 소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서울 안에나 서울 경기권, 수도권 안에서도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많은 개발에 의해서 또 향후 미래 가치가 얼마나 뛰어날 것이냐 거기에 또 이러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효과가 주변으로 많이 파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들 또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개발 효제가 많고 또 그에 따르는 이득과 함께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보다도 현재 가치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관심을 보시고 계실 것 같고요. 서울의 마용성광이나 강남 4구 이런 지역들 위주로서의 많은 사람들의 문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에서는요 투자금 대비 또 얼마나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을 갖고 있고 다양한 개발들이 향후 미래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런 입지 조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입지 위주로서의 그런 지역들을 많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 두 지역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가 있고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재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시죠.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지역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9호선 샘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3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시세는 5억 3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입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그렇죠. 강남 4구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상당히 많은 이슈가 많이 있죠. 이런 올림픽 파크폴의 재건축이나 둔촌중흥 재건축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슈를 안고 있는 지역들이고 그만큼 개발이 많고 재건축도 많고 재개발도 많고 이런 각종 정비 사업들, 역세권 시프트나 또 모아타운 또 이러한 신서통합기획이랄지 다양한 개발들이 또 항상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편이 좋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거주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에 따르는 개발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한강변을 끼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항상 이 서울 지역 안에서는 이 한강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또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 가깝다라는 것은 그만큼 교통편이 좋다라는 것이에요.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그에 따르는 또 간선도로망들이 너무나 잘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 시설이랄지 향후 이곳에 또 지하철 라인 자체가 9호선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9호선의 연장 사업을 통해서 이 샘터공원역이 만들어지는 부분 바로 우측에 위치한 고덕동의 위치는 현재 저평가돼 있고 저층 주거지에 노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노후도가 심화된 지역들은 점점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포, 용산, 또 이런 성동구, 광진구, 또 강남 4구랄지 항상 이런 특이점이 있는 지역들은 그 안에서도 저층 주거지와 함께 이러한 개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앞으로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을 상당히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거기에 없었던 역세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 샘터공원역이라는 9호선의 연장 사업을 통해서 역세권이 없었던 지역에서 역에 생겨난다는 발표를 하고 착공이 들어가고 완성이 되고 발표와 착공과 완성의 단계에 이르러서 각각 그런 가치의 재평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의 공시지가랄지 또 토지의 공시지가나 또 이런 건축물 대비 이러한 시세 자체가 상당히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주변 지역인 미사 신도시나 고덕에 있는 신축 아파트 밀집 지역들 자체가 도시화가 너무나 잘 꾸려져 있어요. 거기에 도시화가 잘 됐다는 얘기는 인프라 시설이 깔끔하게 확충이 잘 되어져 있고 거기에 학군이나 녹지 공간, 대중교통, 도로망들이 점점 더 개발을 통해서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거기에 플러스 이 고덕 비즈밸리라는 이런 대형 일자리 타운이 또 형성이 됩니다. 강남에 갖고 있는 대형 일자리 타운, 또 영등포 여의도의 대형 일자리 타운, 공덕 업무 타운, 도심권의 CBD랄지 각양각색의 대형 업무 타운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업무 타운이 없었던 주거 시설만 있었던 지역에서 이렇게 대형 업무 타운이 더 추가적으로 생겨난다는 것은 상업 시설도 좋아지고 주거와 상업과 또 교통망들, 인프라 이러한 각양각색의 조건들이 좋아질 수밖에 여건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일자리가 많이 그 지역에 많이 생기면은 직주 근접성이 너무나 좋아지고요. 그곳에 거주하려는 목적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유입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신도시들급의 아파트들이 주거 공간이 생겨나면서 이러한 입주의 편의와 주거시설의 편의시설까지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이 강동구 고덕동의 저층 주거지, 바로 이 고덕동이 그 귀추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고덕동은요, 아무래도 주변에 5호선과 8호선, 5호선과 8호선, 9호선이 있지만 이 한강변을 끼고 있는 이 지리적인 이점을 통해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또 강남의 국제교류 원복합지구랄지 영등포 여의도권역의 대형 업무타운들, 도심권까지 이어지는 이 5호선을 이용해서 도심권이랄지 또 자차를 이용하신다면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즉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교통망들이 더욱더 좋아져요. 지금보다 더욱더 좋아지는데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보다는
이제 합리적인 가격 수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품고서 이런 이동성의 편의성도 제공이 되고 있다는 점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 고덕 2-2 지구가 상당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인기가 많고 많은 이런 언론이나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다시피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방송 정보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런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편에 바로 이제 고덕 비즈밸리라는 업무타운, 도로 하나를 끼고서 바로 맞은편에 고덕 비즈밸리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준공을 또 앞두고 있고 앞으로 지어지는 준공되는 업무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나 다양한 업무처들이 이곳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고 그 맞은편에 있는 고덕 2-2 지구 이런 동의율 부분이나 노후도 부분, 과소필지, 필지의 접도율 이런 것들이 모두 점수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합적인 점수를 통해서 100점 만점에서 가감점을 통해서 이러한 진행이 될 수 있는 신속통합계획이나 모아타운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기본적 바탕이 될 수 있는 점수가 높아야만 진행의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서울 안에서는 이렇게 노후도가 많고 접도율과 필지, 또 주변에 녹지 공간, 학군이 전부나 잘 형성되어져 있고 주변 지역이 도시화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지역들은 그 마지막 남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도 개발의 압력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또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2040 기본 계획에서도요. 층수 규제가 폐지가 되고 앞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재건축이나 또 재개발들, 초고층의 슬림화된 지역의 그러한 건축법의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한강변을 끼고서 고층 빌딩화가 될 수 있는 여건들도 이제 우리나라도 그러한 여건들의 이러한 미관상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건축법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층수 규제가 폐지가 됐다라는 점은 상당히 이러한 정비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성이 그만큼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력들도 법적인 규제도 완화가 되는 것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덕 비즈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업무처가 필지가 상당히 구성이 잘 되어져 있고요. 그만큼 다양한 업무처가 이 지역에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 지역에 많이 입점을 한다는 것은 이곳에 많은 경제 활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150여 개의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는 물론 또 주거시설과 함께 인프라, 상업시설까지 이런 대형 유통상업과 복합 네트워크 시티까지 거기에 쇼핑몰까지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 생활이 더욱더 좋아지고 일자리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남다르게 증가될 수 있는 대형 규모의 개발 소식도 기다리고 있죠. 거기에 또 이제 9호선의 연장 사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9호선 샘터공원역이 연장 사업을 통해서 또 연장이 되고 거기 위에 8호선이나 5호선 각양각색의 곳곳에 가려웠던 대중교통이 상당히 불편했던 지역들이 이제 교통망들이 연장이 되면서 강남 3구와 함께 강남 4구까지 강동구까지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노선들도 쭉쭉 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중교통의 시설들도 개발이 꾸준히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이제 구리에서 시작돼서 세종까지 연결되는 안성을 거쳐서 이 지역, 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 자체가 고덕동 바로 옆을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대형 업무처가 있는 지역들 거기에 고속도로가 연결이 된다. 경부고속도로도 있겠지만 경부, 중부 이런 고속도 있겠지만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주변에 다양한 이런 사업 비용들이 이곳에 투자가 되고 고속도로망 주변으로 많은 토지의 가치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속도로 바로 옆을 뚫고 지나가는 대중교통과 함께 또 이러한 도로망들, 대형 도로망인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개발 자체도 현재 안성까지는 완성이 되었고 안성에서 세종까지 연결만 남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올 수 있는 대형 교통망의 개발 소식도 꾸준히 기다리고 있는 점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이 지역의 3룸 매수시고요. 방 3개짜리 구조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5억 3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대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은 노후도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가를 좀 낮은 부분을 감안하신다면은 실투자액은 2억 원대 중반 정도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 체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한 3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월 한 130만 원까지도 충분히 수익형으로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앞으로 임대사업자 혜택도 더욱더 앞으로 부활할 것이고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장기간 보유를 하신다면은 세금적인 혜택들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면서 강동구 고덕동 다세대 주택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지역 소개 잘 받았습니다. 이어서 김성진 소장님의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시죠.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3억 2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의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서초구는 누구나 잘 아다시피 살기 좋은 곳으로 상당히 많이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교통시설도 확보가 너무나 잘 되어져 있죠. 일자리도 많고 또 이러한 주거시설도 훌륭하게 배치가 잘 되어져 있고요. 어디를 이동하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과 자차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주변 지역에 일자리가 상당히 무수하게 많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보권이나 또 도보로 이동하셔도 또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셔도 한두 정거장 안에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입지를 가지고 있고 서초구에서는 그만큼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현재 지역이 양재동이기 때문에 이 양재동을 항상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세권 자체는요, 양재역을 이용하면서 현재 3호선과 또 신분당선의 또 이런 연장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두 개의 노선을 갖고 있지만 향후 여기에 이제 GTX 라인이 GTX-C 라인 자체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두 개의 역사에서 세 개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형 역세권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입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또 주변에 강남역의 상권이나 또 교육대, 남부터미널, 또 도곡 대치동의 하원가랄지 한 정거장만 바로 움직이신다면은 강남의 메인 상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보권으로도 이용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도보권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주변에 양재 R&D 단지나 반대쪽으로는 또 양재동에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양재 시민예술 라인 쪽도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도시화가 진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개포동의 재건축 이슈까지 같이 맞물린다면은 이 주변 지역이 개발들이 너무나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이제 GTX-C 라인까지 양재동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층이 폭발 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이곳에 이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GTX-C 라인 자체도 양재동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주변 지역의 양재역을 기준으로 주변 지역에 상당히 많은 일자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 정거장 위로 올라가면은 강남역이 기다리고 있고요. 강남역의 메인 테일한로와 함께 또 봉은사로나 또 이런 남부순환로들, 또 언주로도 기다리고 있고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이뤄지는 삼성역과 함께 양재역까지 이어지는 GTX 라인 자체가 이제는 한 정거장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일자리 타운들은 상당히 주거로 목적으로서 이 양재동 자체가 주거 목적으로서 상당히 많은 다양한 가치를 또 가지고 있고 또 천변을 따라서 양재천을 따라서 위로 올라간다면은 한강과 만나기 때문에 한강 주변 지역들 또 탄천이나 양재천 주변에 도시화가 너무나 잘 되고 있죠. 도곡동, 대치동 이런 지역들이 이런 도시화를 통해서 주거 시설이 빼곡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러한 주거 지역과 연계돼서 개발들과 연계돼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변 지역들이 이렇게 개발 소식을 통해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오른쪽 지역과 또 왼쪽 지역은 정보사 부지의 일자리 타운이랄지 양재 R&D 단지랄지 양재 IC 부근에 또 양재 플래티넘 시티랄지 일자리가 무수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주변에 일자리가 가지고 있는 크나큰 낙수 효과를 받아볼 수밖에 없는 주거 지역으로서의 목적성이 뛰어난 지역이 바로 양재동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재역 주변에는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바둑판처럼 지하철 역세권들이 너무나 잘 많이 꾸려져 있고 거기에 위례 신사선이나 삼성역이나 또 양재역, 수서에 연결되는 GTX 라인들도 이곳에 집중적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 라인 안에 무수히 많은 일자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지하철 역세권으로도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강남역 주변에 테일한로와 함께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도 기다리고 있고 테일한로의 개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로 한 정거장 위에 이런 대형 규모의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토지의 가치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용적률의 상승이나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된다는 점도 건축물을 상당히 지을 수 있는 바치고 있는 그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부분도 보여주고 있죠. 이 GTX 라인이 상당히 많은 핫한 이슈를 불러일으켰죠. 20년도 후반부터 20년도 초반까지 각종 이런 착공 소식이 이어지면서 양재와 삼성, 수서, 이 강남 3구 지역은 이 세 가지 역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만큼 일자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타 지역들보다도 무려 세정거장이 들어오는 세 개의 역사가 들어오는 GTX 라인들이 이곳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은 그만큼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고 살기 좋고 유동 인구가 많다는 것을 증명을 해 보이고 있는 것이겠죠. 또 신분당선도 기다리고 있죠. 현재는 신사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신분당선이 아래 양재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아래쪽 처음 판교로 시작으로 해서 강남을 뚫고서 나중에는 용산까지 연결이 됩니다. 용산에 이제 국제금융도시가 있기 때문에 용산의 국제금융도시 또 여의도의 대형 개발들을 품고 있고요. 거기에 강남의 업무시설들, 판교의 대형 업무시설들 이런 것들을 이동할 수 있는 신분당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3의 황금도선으로 불리우는 신분당선 연장 사업도 그 가운데 양재역이 위치해 있다는 것은 이러한 신분당선의 연장 사업도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까지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양재역 자체가 이 서초 IC 나와서 바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초 IC, 양재 IC, 반포 잠원을 통해서 한남 IC까지 이어지는 이 경부 고속도로의 지화 사업도 상당히 큰 대형 규모로 개발로 진행이 되고 있죠. 별거 아니게 볼 수도 있습니다. 도로를 지하로 넣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큰 패러다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초구와 강남구를 하나의 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개발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경부고속도로 라인이 서초와 강남을 이렇게 끊어놓고 있어요. 이것들을 하나의 지역으로 일원화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을 통해서 녹지 공간이 조성이 되고 교통이 당연히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이나 또 이러한 막히는 것들, 교통의 체증도 완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이 지역으로 오기 편하게끔 만들어주는 대형 개발의 소식이고 막대한 투자비가 이곳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비가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그러한 투자비 자체가 주변 토지로 흘러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 고속도로망 주변에 있는 지역들은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죠. 눈으로 보는 것과 또 이런 시세가 변동하는 것들, 그 가치를 평가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아래쪽에 양재 IC 부분도 있죠. 현재 현대기아차나 또 카카오나 그런 대기업들이 이 IC 부근으로 많이 배치가 돼서 집중적으로 조성이 돼 있다는 것이겠죠. 그만큼 이 아래쪽으로도 R&D 플랫폼 시티가 개발이 되면서 일자리가 많아요. 아래쪽도 일자리가 상당히 많고 위쪽도 너무나 많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개발이 사통팔달 많은 개발들을 품고 있는 양재동의 입지가 현재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3억 2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입니다. 가격대가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을 갖고 있죠. 전세가가 자체가 2억 7천에서 2억 8천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억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죠.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수준의 소액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요.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1,000에서 2천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100에서 한 140만 원까지도 지금 현재 월세 수요가 충분히 넘쳐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익형으로도 접근하기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서초구 양재동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양재동의 지역 소개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께서 부동산 고수들의 현 시점 투자법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 준비하셨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김성진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김성진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1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